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요. 0.1cm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1cm 단위로 가능합니다. 뭐 자르긴 나 반도체 안에서는 그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이렇게 0.000000001mm도 가능하고 그 이하도 가능하죠. 건물에서도 좌표와 숫자 방식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잘라서 로봇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 건물 안에서도 내비게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맵 지도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놀이동산 같은 데도 공단 같은 데도 가능하고요. 전 세계의 어떤 내비게이션, 예를 좌표와 숫자 방식의 전 세계 어떤 맵 지도를 이를 기반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인공위성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시간 움직임, 속도가 일정하니까요. 인공위성 지도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달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우주에서도 내비게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항해를 해야 되는지, 바다에서도 어떤 길로 항해를 해야 되는지, 우주에서도 이렇게 그 비행체에서도 항해 기술에서도 이것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데요. 목표 지점을 갈 때 정확하게 그 지점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군사용 기술로 사용을 했을 때는 뭐 미사일에다가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탑재한다든지 재래식 폭탄 키트를 달아갖고 유도 방식으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간다든지 또는 자주 포탄이다, 또 한포 포탄이다, 잔첩 포탄이다, 또는 저격 소총이다 했을 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하게 해당 목표물을 찾아가게 하거나 저격 소총이다 그러면 기관총도 되고요, 권총도 됩니다. 이렇게 쏘면은 가로 세로 넓이로 해서 쏘는 어떤 곳에 가로 세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기존에 이렇게 전 세계 어떤 내비게이션, 전 세계 어떤 그 좌표와 숫자 방식의 맵 지도하고 이것을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짜가지고 화면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다. 망원경 달린 어떤 그 저격 소총이다. 그러면 거기 따라 좌표와 숫자로 일치 여부를 표시하고 거기 해당되는 지점을 비교해서 정확한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데서 가로 세로 높이로 자릅니다. 그럼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기존에 있던 전 세계 어떤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맵 지도 가로 세로 높이로 자른 좌표와 숫자로 표시 이 두 가지를 일치시킵니다. 일치시켜가지고 해당되는 지점을 거리를 파악하는 식으로 이제 망원경이라든지 어떻게 조준 사격할 때 모든 군사용에 있어서도 뭐 A사 레이더라든지 망원경, 모든 카메라, 영상 감시 장비 이런 것들은 이제 CCTV 앞으로도 전체 지도, 그러니까 전체 지도와 부분적인 내가 찍은 지도, 그리고 화면, 가로 세로 높이를 두 개를 비교해서 정확한 거리와 위치를 파악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자동차 조명을 비추거나 모든 조명을 비출 때도 배에서 또는 비행체에서 조명을 비출 때도 정확한 곳에 좌표와 숫자를 따라 정확히 비춘다면 그래서 빛을 집중시켜서 정확하게 사물을 분별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이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카메라 구조에다가 제가 이런 조명을 이렇게 망원경, 첫째는 망원경과 카메라 구조, 카메라 동영상 장비, 어떤 이런 것들, 이런 후레쉬를 붙여가지고 그쪽을 갖다가 몇 개가 됐든지 이렇게 먼저 그쪽으로 빛을 보내고요. 우리가 구조 신호를 상대방에 있어서 그 모르스 비호가 됐든 빛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 빛으로 빛의 신호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 빛이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멀리 있어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망원경에 달거나 카메라에 달거나 스마트폰에 달거나 빛을 그쪽을 향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사진기와 이런 것들은 번쩍하고 끝나죠. 단거리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거리형이죠. 장거리형으로 해서 그거하고 이제 기술이 차별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멀리 비춰가지고 그쪽 카메라를 찍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망원경으로 보거나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것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 0.1cm 단위로도 가능하고 1cm를 회사에 만드는 회사 마음이겠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그곳을 빛을 쏜다면 빛이 이제 되돌아오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겠죠.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것의 차이, 이것이 이제 이게 그 시장에 퇴출되느냐 아니냐의 차이겠죠.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사진과 동영상 이런 것들을 뭐 카메라 구조가 됐든 동영상 뭐 캠코더가 됐든 모든 아니면 이런 컴퓨터
컴퓨터용 캠 카메라가 됐든 좌표와 숫자 방식을 선택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모든 어디가 스마트폰 안에 카메라도 또 동영상도 찍을 때 좌표와 숫자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전파를 쏠 때, 모든 이동통신 전파, 위성통신 전파, 워키토키 전파, 모든 형태의 전파, 또 레이저광을 쏠 때, 레이저광을 조사를 해서 자동차도 가면 라이다, 이런 레이더를 쏘는 모든 곳에 레이저 기술을 쏘는 어떤 레이저 공격기, 전 세계 어떤 레이저 광통신, 위성통신에 사용하거나 지구에서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서로 간에 의지하는 현상, 전파 간섭 없이 산자 부목되듯이 이렇게 의지하는 현상을 통해서 보내면 그 안에다가 각각 정보를 담을 수가 있고요. 보다 멀리 간다 그러죠. 보다 멀리 가고 뚜렷이 간다. 에이사 레이더에서도 이와 같이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쏘면 탐지 기술로도 굉장히 멀리 가고 선명하게 돌아옵니다. 다른 전파하고 뚜렷이 구별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파를 썼는지 다른 전파는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2개를 썼는지 3개를 썼는지 4개를 썼는지 그 전파가 정확히 돌아온다면 그리고 내 전파인지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파에 여러 개를 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무한대로 이렇게 전파를 서로 섞어서 변수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탐지 기술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는 그것을 비밀 통신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이런 전파를 주고받는다 그러면 한 시간대별로 이렇게 전파의 전파의 조합, 여러 가지 전파를 조합을 해서 조합을 틀리게 해주면은 완전한 비밀 통신이 되는 거죠. 이 전파는 보다 둥옥 현상을 이렇게 또 뚜렷이 멀리 가게 됩니다. 레이저 시각 기술이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저 광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숫자리를 많이 넣으면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적극된 에이퍼를 가공할 때도 가로 세로 높이를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가공하고요. 그래서 레이저 광을 해당되는 지점에 비춰주면 강한 용암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참여하는 숫자 몇 개를 5개를 참여하는데 7개를 참여하는데 레이저 광 숫자를 참여를 따라서 열을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광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 서로 틀리게 만들어주는 기술은 레이저 에이사 레이더의 돔 크기가 면적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도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참여하는 숫자를 따라서 어떤 조사하는 열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파를 몇 개 쐈느냐가 결정되기도 하고 보다 참여하는 숫자를 따라서 열을 갖다가 집중해 주신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레이저 공격기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레이저 빛이 나오는 구경이 5만 볼트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큰 거 하나고 큰 덩어리로 5만 볼트, 50만, 100만 볼트를 갖다 쏘는 것보다 5만 볼트짜리 20개 100만 볼트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개가 참여해서 열을 마음대로 조절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에이사 레이더도 이와 같은 설계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틀린 전파를 에이사 레이더에서 대중소의 레이더 소자 기술을 사용하고요. 각각의 틀린 전파를 쏴가지고 상대방의 전투기에 맞았다. 그러면 거기서 강하게 융합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여 숫자를 하나에서 2개, 3개, 4개, 5개, 10개 전체가 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강한 전자전기가 되어 상대방의 전파를 교란하거나 상대방의 전투를 열로서 태워버리거나 기판을 태워버리거나 조종사를 열로서 공격하거나 지상을 이제 전파를 쏴갖고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이렇게 전자레인지에서 물 데우듯이 고기를 데우듯이 공격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전투 기술로도 발전할 수 있다. 회전하면서 이렇게 돌려주면은 전자레인지는 이렇게 그릇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전파가 회전하면서 밑을 갖다가 태워버립니다. 이거는 수소, 산소 추출할 때도 쓸 수 있는데 물을 데울 때도 쓸 수 있고 물을 데우는 방식도 전파를 이렇게 데울 수 있거든요. 전자레인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 그것이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가 됐든 또 다른 전파가 됐든 여러 개의 묶음을 갖다가 물의 깊이가 이제 상중하다. 그러면 깊이를 따라서 길이를 틀리게 해서 이게 조사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동시에 끓여버립니다. 상중하를. 그다음에 적외선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의 묶음을 상중하로 쏘입니다. 이렇게 해서 2개를 섞어가지고 같이 물을 조사하면 굉장한 빠른 시간에 수소, 산소가 전기분해 플러스 열분해 방법으로 해가지고 추출이 되는데요. 거기다 더해서 어떤
약간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서 고압을 만들어서 추출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회전 방식으로 하면 더 빨리 추출이 되는데요. 전자레인지에서는 그릇이 돌아가지만 전파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회전 구조를 통해서 수십 줄기가 그러면 보다 더 이렇게 빠르게 수소, 산소가 추출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폭풍우도 전력이 이제 뒷받침이 되면 폭풍우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은 폭풍우, 큰 폭풍우. 그래서 이거를 비행체 추진 구조로 이렇게 전파를 회전시켜 가지고 추진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행체 추진 구조가 나왔으니까 레이저를 가지고 전기적인 것을 가지고 열로서 태워서 갈 수 없을까라는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우리가 레이저 빛을 이렇게 쏘잖아요. 레이저 빛을 쏘면은 그럼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정 지점을 레이저 광을 이렇게 서로 간에 일치시켰다. 레이저 시각할 때도 초점 방식으로 해서 열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웨이퍼 가공을 하거나 레이저 가공기에서 가공하잖아요. 그 방식으로 해서 비행체 추진 구조를 만들 수 없을까라는 거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해당되는 지점을 서로 레이저를 쐈다 그러면 여기서 서로 부딪혀갖고 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걸로 비행체 추진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를 부딪혔을 때 더 강한 용암열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열이 강하게 하나가 되고자 해서 융합이 된다는 거예요. 열도 그렇고 전파도 그렇고요. 다른 것도 모든 만물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도 비행체 추진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돋보기 같은 거 우리가 초점을 미세하게 맞출 때는 열이 좀 강하고 좀 약간 퍼지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돋보기 빛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옆으로 빛이 조금 그 사이즈가 크게끔 만들어 주면 적당히 동그란 원을 그리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이 덜 가잖아요. 덜 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넓게 해서 공기 팽창을 만들어서 추진 구조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저도 되게 조절되겠다. 이때도 좌표와 숫자 방식을 선택한다.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고 모든 레이저 공격기는 좌표와 숫자 방식을 통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여러 대가 함께 모여가지고 닭을 넣는 거죠. 닭을 넣어가지고 그저 특정 지점을 비싼 거, 큰 거 100만 볼트짜리, 뭐 1000만 볼트짜리 레이저를 공격하는 게 여러 대가 모여서 5만 볼트짜리 싼 거를 만들어서 레이저 공격기를 20대 모임 100만 볼트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쏘면 굉장히 그것이 싸게 제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5만 볼트짜리 20개면 100만 볼트면 200개면 1000만 볼트네요. 싸게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이와 같이 레이저 공격기의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레이저 공격 또는 전파 공격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전파를 쏘는 데 있어서 레이저 광을 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뭐 레이저 시각 장비에서든 좌표와 숫자 방식을 선택을 하셔서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좌표와 숫자 방식은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것의 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좌표와 숫자를 통해서 이동통신 전파라든지 워키토키 전파라든지 모든 전파 또는 레이저 광 이런 것들을 레이저 시각 장비, 가공 장비 또는 전기 같은 것도 전기 용접기도 마찬가지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조사를 하면 틀려집니다. 조명에서도 조명의 빛을 썼을 때 자동차 전조등, 집의 어떤 빛, 또는 군사용 조명, 군사용 어떤 대공 감시 장비 조명 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조명의 램프를 이렇게 각각 대중소로 두면 기술을 똑같이 아까처럼 한다. 그러면 융합빛이 이렇게 딱 상대방이 있다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 전조등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자동차에 맞으면 융합빛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다 빛이 번쩍하면서 그쪽에 정확히 볼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모든 조명에서 조명의 램프의 사이즈를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빛을 밝게 만드는 융합빛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어떤 조명의 램프의 숫자를 결정해서 빛의 세기를 2개 할지, 3개 할지, 4개 할지, 5개 할지, 10개 할지 이렇게 이게 10개 있다고 합시다. 한 개는 언어프 방식으로 한 개만 쏘든지 2개, 3개, 3개, 10개 하면 각기 빛이 틀려지겠죠.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또는 이런 게 15W다. 이게 전구가 15W다.
30W, 60W다 그러면 수용 구조에 있어서 전기를 틀리게 전기를 200V 똑같이 200V 220 들어가더라도 110이고 다른 나라는 들어가더라도 수용 구조에 있어서 전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구조에 있어서 전기를 밝기를 조절한 이런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꼭 이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수용 구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15다, 30W다, 60W다 이런 식으로 수용 구조에 있어서 전기를 통제하거나 전기 공급 방식에 있어서 전기를 이제 공급을 배터리를 5개에서 쓴 그 전기를 받았는데 2개에서 쓴데 1개 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급 측면에서 전기를 통제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기술은 로봇에도 사용될 수 있고 조명에도 사용될 수 있고 비행체나 모든 자동차 이거 가지고 이제 속도를 만들거나 파워를 만들거나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린 전기적인 힘을 주거나 왼쪽 오른쪽 조향을 하거나 이런 기술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전 세계 전원 공급 방식에서 같이 공급 측면에서 어떤 수용 측면에서 전기를 틀리게 주는 기술, 전기를 공급할 때 또는 수용 측면에서 그래서 각각 그걸로 이제 어떤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좌우로 틀리게 회전수를 틀리게 줘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프로펠러의 전기적인 또는 석유로 돌리더라도 그쪽을 연료의 힘을 좀 더 많이 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좀 더 많이 주면 왼쪽으로 가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도 변속기 구조가 없어져 버리고 전기가 됐든 석유 방식이든 연료가 뭐가 됐든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주는 걸 따라서 자동차 그 회전수를 틀리게 주거나 이런 기술이 가능하고 전기 기술이든 자동차의 왼쪽 하나 4군데 이렇게 바퀴에 틀린 회전수를 줘서 조향 장치로 사용한다는데 비행체에도 왼쪽 오른쪽에 이제 틀린 회전수를 줘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조향 장치로 사용한다는 거죠. 로봇에도 각각 부위별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서 각각 부위별로 틀린 전기적인 힘을 주고요. 시시각각으로 시간대를 따라 틀린 힘을 줍니다. 우리 인간도 이렇게 틀린 힘을 줄 수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힘을 주고 왼쪽 뒤로 갈 때는 뒤로 힘을 주고 이런 식으로 몸에서 힘의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전기적인 힘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틀린 전기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주는 방식을 로봇에도 반드시 들어가고요.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시간대로 목적을 따라서 이거 하나 드는데 영차 이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전기 낭비죠. 이렇게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들면 왼쪽에다 힘을 주고 왼쪽에 또 전기가 이제 왼쪽에 더 많이 들어가겠죠. 오른쪽으로 들면 오른쪽에 많이 전기를 주고 그만큼의 꼭 필요한 만큼 약간 상회하는 그런 전기만을 공급하면 된다는 필요 이상으로 힘을 주면은 전기적인 낭비가 되니까 이와 같은 효율적으로 전기를 통제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전 세계 전원 공급 방식에서 전기를 통제하는 이런 기술을 공급 측면에서 수용 측면에서 통제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전기 양을 결정한다는 거죠. 또는 연료양을 결정해서 속도를 석유가 방식이 됐든 수소가 됐든 산소가 됐든 기타 모든 연료가 뭐가 됐든 연료양이나 전기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이렇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화목난로 연료를 펠렛을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탑니다. 적게 넣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변속기라는 구조는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연료를 정확히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파워, 자동차로 얘기하면 속도, 비행체도 속도 이런 게 되고요. 방향도 왼쪽 오른쪽 그 방향도 조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맙시다. 로봇도 움직임을 그와 같이 시간대별로 목적별로 틀리게 전기적인 힘을 몸의 구석구석에 주고 힘의 변화, 전기적인 변화를 전기적인 에너지의 변화를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